안녕하세요. 송치경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 3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3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노동의 가치, 노동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 3권은 노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별적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사용자와 불평등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근로자가 모이면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 교섭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헌법 33조 1항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입니다. 노동 3권은 헌법상에 이런 기본권을 명시해 두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정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노동 3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노동 3권을 규정해 놓은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법, 특히 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노동 3권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노동 3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그 교섭 요구를 통해서 근로조건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합의에 대해서 만약에 실현이 잘 안 될 때 집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바로 노동 3권의 실현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의 근로자가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단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단결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노동조합은 가장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 조건들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게 되죠. 그 교섭 요구를 통해서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들게 되고, 그 근로 조건을 문서로 정하는 것이 바로 단체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 조건 요구에 대해서 다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기도 하고 교섭을 지연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쟁의행위다라고 표현하죠. 보통 파업, 태업 이런 것들을 쟁의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노동조합의 힘을 빼거나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사용자의 개입 또는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 3권의 실현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각각의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은 개별 근로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노동조합의 요건이라고 써 있는데, 법률에는 이 노동조합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바로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주체가 돼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단체, 바로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노동조합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설립하느냐? 보통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을 정하고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문서를 행정관서에 제출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조합의 요건이고 노동조합의 설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권리가 바로 단결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실제로 어떻게 설립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설립을 준비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동조합을 만들자, 그리고 어떤 내용의 노동조합 활동을 준비해보자, 그렇게 해서 창립 총회를 개최해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내부 운영의 기준, 규약을 정하고 누가 간부가 되고 운영을 할지 기관을 정하고 이렇게 설립총회를 거쳐서 규약과 설립 신고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할 행정관서에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관할 행정관서는 노동조합의 조건에 맞는지를 쭉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노동조합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신고서 양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결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향상을 위한 교섭을 하게 됩니다. 교섭은 임금, 각종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이제는 집단적인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기존에 있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것들, 뭐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의 경영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약해서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섭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임금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로 타결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문서에 그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서를 우리는 단체 협약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 단체 협약에는 교섭에서 논의됐던 합의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합의된 근로조건을 문서함으로써 근로계약으로 법의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했다면 단체 협약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체 교섭과 협약의 과정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섭을 요구하면 이 교섭 요구에 대해서 교섭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서를 체결하는 협약 과정까지 교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섭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노사관계는 원만하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거나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노사관계가 파행을 거듭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 측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효과적인 실력 행사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쟁의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파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업은 원래 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배제하고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 산업화 초기에는 이렇게 단체를 만들거나 실력 행사를 하는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들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 또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자체가 일종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헌법 33조 1항에 단체 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정함으로써 이 쟁의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범죄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권리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다만 이런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조정을 받는 절차라던가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이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되고, 이런 찬반 투표의 요건을 갖추면서 노사 간의 분쟁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 신청을 통해서 그 과정도 거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파업은 과거에는 범죄처럼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형사상의 문제가 되는 것들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섭에서 타결이 안 됐던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쟁행위, 파업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업이 침해하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처분할 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동법에서는 부당 노동행위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개입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또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쟁의행위, 즉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모아서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노동 3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유형들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 참여하는 것을 불리하게 하는 불이익지급, 또 특정한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반조합계약, 그리고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단체 교섭 거부 혜택, 마지막으로 노동 3권 전반에 대해서 지배에 개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부당 노동행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또 노동관서에 부당 노동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동 3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의 개념,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쟁의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노동 3권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노동 3권을 제대로 존중받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